자, 내구성도 별로고 승차감도 별로인데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고민될 때는 차링고비 류한성입니다. 자,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엔진과 변속기의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엔진과 변속기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주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수리비가 비쌉니다. 뭐 다른 잔잔바리 부품들이야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그만이지만 엔진과 변속기가 고장나면 원인 찾느라고 분해하고 수리하느라고 분해하고 공임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변속기는 엔진과 다르게 무조건 차체에서 변속기를 분리해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비쌉니다. 변속기를 내렸다가 올리기만 해도 국산 차량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의 공임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타고 있는 차량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이 결함이 있는 엔진과 변속기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고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 차량 중에서 골치 아픈 내용으로 속을 많이 썩였던 변속기, 그 변속기가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속기는 쌍용에 적용되었던 DSi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적용 차종은 쌍용의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라 변속기로 알고 있는 변속기죠. 회사명이 비트라에서 DSi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변속기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말썽이 굉장히 많았던 변속기죠. 대표적인 문제 증상으로는 3단, 4단 변속이 안 되어서 차량 속도가 6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기어가 변속될 때 큰 충격과 함께 차가 앞으로 울컥거리면서 뛰어나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두 증상 모두 정상적인 주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문제는 이 고장이 연식, 주행거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3,000km든지 6만이든 10만이든지 그냥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란도 변속기 이야기에 칠을 떠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난 괜찮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말썽이 정말 많은 변속기라는 건 확실하죠. 정확히는 변속기 문제보다는 DSi에서 납품받은 자동 변속기 완성품을 자신들의 엔진과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쌍용 잘못이 더 크지만 뭐 그 당시 쌍용은 망해서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갔다가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로 넘어갔다가 뭐 그런 파도가 많았던 시절이긴 하죠. 아무튼 코란도 C와 코란도 스포츠는 아직도 중고 시장에서는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싸거든요. 변속기 결함이 있다고 해서 못 살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쌍용에서는 2015년 1월 생산 차량부터 DSi 미션이 아니라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해서 출시했습니다. 당연히 아이신으로 변경되면서 미션 문제는 해결이 되었죠. 내구성과 성능은 보장되는 아이신 변속기니까요. 그러니까 2015년 1월 이후 생산 모델은 중고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훌륭하죠. 단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자동차의 꼭 생산 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2014년 생산, 2015년 등록 이런 차량 사시면은 아이신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이후 생산된 차량을 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쉐보레 젠1, 젠2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GM의 자동 변속기 하이드라매틱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보령 미션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변속기죠. 적용 차종으로는 쉐보레 아베오, 크루즈, 트렉스, 올란도, 알페온, 토스카 그냥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쉐보레 차량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젠 미션은 1세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는 3세대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미션은 젠 1세대와 2세대죠. 이 두 미션이 쉐보레의 중고 가격을 박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젠 1 미션은 변속기 내부의 클러치 리턴 스프링이 파손되어서 작동 불능이 되는 유명한 고장이 있습니다. 변속이 안 되다가 아예 차가 안 움직이게 되는 고장이죠. 문제는 고장이 너무 잘 난다는 겁니다.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래서 별명이 유리 미션이죠. 그리고 변속기 오일이 너무 쉽게 과열되기 때문에 오일이 쉽게 뜨거워지고 오일이 뜨거워지니까 오일의 점도가 낮아져서 변속 성능이 나빠지고 변속기 내부의 디스크에서 슬립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변속은 더럽게 느리고 엔진 RPM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 속도는 안 올라가고 변속 충격은 심한 데다가 연비도 나빠지는 그런 변속기라는 거죠. 최악이죠.
자, 그래서 쉐보레는 2013년 전반기에 젠1 미션을 개량한 젠2 미션을 적용합니다. 부품의 40% 정도를 신품으로 바꾸고 과열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젠1보다 성능은 조금 나아졌지만 말 그대로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내구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일 펌프의 스플라인이 뭉그러지는 문제, 그리고 변속기의 메인 샤프트가 부러지는 증상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역시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고장이죠. 워낙 고장이 많이 나다 보니까 웬만한 변속기 업체에서는 이 젠1과 젠2 미션 수리를 쉽게 꽤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급적이면 젠1, 젠2 미션은 피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진짜 싸다고 이렇게 덜컥 샀다가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실 거예요. 쉐보레에서는 2016년부터는 젠3 미션을 적용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쉐보레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젠3 미션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현대 건식 DCT 7단 변속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속기죠. DCT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 문제 건식 7단 DCT가 적용된 차종으로는 올류 투싼 디젤 1.6과 1.7, 스포티지 4세대 디젤 1.7과 스포티지 더 볼드 디젤 1.6,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적용되는 엑센트, 아반떼, K3 소나타, K5에 들어가는 1.6 또는 1.7 디젤 차종에 현대의 건식 7단 DCT가 적용됩니다. 자, DCT는 습식 방식과 건식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녀석은 건식 DCT죠. 그것도 디젤 엔진에 적용되는 건식 DCT. 자, DCT는 쉽게 말하면 수동 변속기인데 자동차가 운전자 대신 변속 레버 조작, 클러치 페달 조작을 대신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러치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변속이 빠르고 유압이 아닌 기계적으로 동력 전달을 하니까 동력 손실도 적어서 연비도 좋죠. 자,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변속기지만 현대의 초기 DCT는 이 장점들을 다 씹어먹는 단점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변속기의 내구성과 굉장히 별로인 승차감이죠. 내구성 관련 고질병은 2가지가 있습니다. DCT의 클러치와 플라이 휠, 그리고 클러치 액추에이터의 고장입니다. 두 고장 모두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해지는 고장이죠. 그리고 변속 시 울컥거림이 심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자, 내구성도 별로고 승차감도 별로인데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투싼과 스포티지는 1.6, 1.7 디젤보다는 2.0 디젤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센트, 아반떼, K3, K5, 소나타 등 DCT 디젤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가솔린 모델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연비가 문제라면 LPG 모델을 사세요. 이 중고 시장에는 대안이 많다는 게 장점이니까 굳이 디젤이 아니어도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엔진은 어지간한 1급 공업사면 완전 분해해서 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속기는 변속기 전문 공업사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분해 조립해서 정비하지 않습니다. 1급 공업사의 차량을 맡겨도 자체적으로 변속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속기를 내린 후에 그 변속기를 변속기 전문 업체로 수리 외주를 보내거나 아니면 신품 변속기 또는 재생 변속기, 중고 변속기를 납품받아서 그대로 차량에 장착합니다. 일반 공업사 입장에서는 재생 변속기 교체가 변속기 분해 조립보다는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리하면 중간 마진이 발생하니까 수리 비용이 높게 발생하게 되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미션 전문점으로 가면 좋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차주라면 이상 증상이 느껴질 때 일반 공업사를 먼저 가지 변속기 전문 업체로 바로 직행하지는 않죠. 자, 신품 변속기는 부담스럽게 비싸고 중고로 쓰자니 이 변속기가 몇만 킬로미터를 사용한 건지 알 수 없고 재생 변속기를 쓰자니 가격이 업체마다 들쭉날쭉이고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딜러인 저도 이 변속기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엔진보다는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차량들은 제가 매입할 때 더욱 신경 써서 매입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제가 선뜻 매입을 하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에 차량들을 구매할 생각이 있거나 예정이라면 미션의 상태는 꼭 잘 체크해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고차 아는 만큼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중고차 구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량고비 유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